복지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거로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복지제도에 동참한다는 그 생각으로 해야 제도가 서로가 이제 잘 운영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배 세도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2071년에 여러분들 급여를 받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71년까지 또 제도를 안 바꿨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후배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혼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30대 입장에서 사실 연금 수령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이제 20대, 30대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퇴 후에 얼마만큼을 받게 될지 그것들을 미리 산정해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요령 알릴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연금 알아보기인가? 그 들어가면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간단하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는 국민연금 제도 급여 산식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게 40년 가입에 40%였거든요. 1년 가입을 하면 내가 소득 대체율 기준으로 1%포인트가 쌓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제도가 지금 43% 됐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내 소득이 한 300만 원이다. 한 40년을 가입했다라고 이야기하면 120만 원, 30년을 가입했다. 그러면 9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실은 급여 수준이 저보다 고급여라고 했지만 고급여인 건 아니에요. 90만 원이 평균 소득자가 누릴 수 있는 급여다고 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보험료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의 특징은 내가 받는 시점에 급여액이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곱해진 실질 가치를 보정해주는 그런 형태고 종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보다 여성의 급여가 그로스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더 높죠. 그래서 여성은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실업을 당하거나 소득이 너무 없어가지고 소위 그 실업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국민연금에서 강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이제 납부 예외를 해서 돈이 있을 때 채워라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예상급여가 얼마 되는가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가입 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에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 납부 예외 기간을 알려줄 겁니다. 요 기간을 채우면 급여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 납부액이나 아니더라도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납부 예외 기간이라는 겁니다. 납부의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 8년 정도에 군복무 크레딧이 도입됐어요.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 크레딧이 있을 수 있고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거기에 상한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좀 다르죠. 크레딧하고 좀 다릅니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실업 기간에 해당되는 거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8세 이후부터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한 번이라도 납부하면 그 이후부터는 추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인정해 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납부를 못했다는 거는 실업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서 넣게 되면 그 해에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급여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 이제 젊은 세대로서 이 제도를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거나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적인 손해는 계속 있는 게 맞다 보니까 그러면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도 내가 불리하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미 벌써 굳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남자로 태어나 버렸잖아. 난 여자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넓지? 좀 좁고 싶은데? 키도 크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렇다면 그 주어진, 그래서 이 제도는 이렇게 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내가 가장 잘 대응을 하려면 어떤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금전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혜택을 보지만 내가 손해를 안 보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아직까지는 손해인 사람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말씀하시기에 저희는 하나도 손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까도 그 상대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손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제도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져 있고 구조적인 문제고 사회 경제적 환경이 바뀌었고
그걸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현재 급여 수준이 결정되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왔어요. 이 지나온 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빨리 연금 개혁을 하자라는 취지였고 그게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죠. 그리고 구조개혁도 2071년에 이제 소진된다고 했으니까 개혁의 여유는 생겼지만 그래도 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틀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 수용성도 높아지고 세대 간의 어떤 갈등도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손해는 맞습니다. 상대적인 손해다. 그 대신에. 하지만 복지제도로 도입됐기 때문에 절대적인 손해는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대승적인 측면에서 복지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거로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복지제도에 동참한다는 그 생각으로 해야 제도가 서로가 이제 잘 운영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배 세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2071년에 여러분도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면 대부분 다 급여를 받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71년까지 또 제도를 안 바꿨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후배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혼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지금 그 젊은 세대의 그 취업 문제가 지금 심각한 편이잖아요. 안정적인 수득이 있으면은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냥 제대로 내고 나중에 보험금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여의치 않는 젊은 세대에 대해 혹시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뭔가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일부 젊은 층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예 국민연금 가입 포기하신 분 계시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국민연금 제도가 직접적으로 세대를 구분해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구분해서 보험료 지원 제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라 그래서 실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취하고 있다가 어떻게든 이제 납부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험료 일부 절반 정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좀 취약계층.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노후에도 빈곤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제도 지원을 한다. 두 번째 질문은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27세 이상이 되거나 소득이 있다 그러면 강제로 가입을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체납 상태가 되겠죠. 다만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그래도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기피할 수는 있는데 저는 돈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납부할 수 있음에도 기피하는 거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자영업자가 소득 파악이 안 돼서 그걸 감추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소외되잖아요. 소외되면 그만큼 혜택을 실은 노후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바보 정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배 세대들이 이제 그 제도를 할 때 해외 사례를 봤을 거 아닙니까? 보면 이제 그런 건 어느 정도 읽혔지만 저출산이라든지 사회 경제적 구조가 우리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됐잖아요. 이 유럽의 어떤 선진복지 형태가 한 100년을 가지고 이제 서서히 오던 거를 우리는 한 3, 40년에 압축되다 보니까 너무 제도를 만들 시점과 상황이 너무 빨라져 버렸기 때문에 미리 지금 고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또 1300조 지금 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 세대들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 지금 현재 개선을 하지 않으면 후배 세대는 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제발 선배 세대들 조금 더 보험료를 내고 나가세요. 어차피 리타이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보험료를 더 많이 선배들이 내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현재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저희 특히 젊은 세대가 이 모든 제도를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 라고 생각하시는지.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른 집단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이해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공적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특성을 이제 이해할 필요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퇴직하고 고령자가 될 수 있다. MZ세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성세대가 노후를 맞이하는 어떤 그 불안감에 대한 이해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저부담 고급여 체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제도 개혁이 있을 때 보험료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빠른 속도로 대응해주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서로 집단 간에 제고될 필요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연금 개혁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어떤 이해로 많이 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정치 이슈로 휘말려서 정권이 이제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은 정치적인 제도적인 특성을 또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 요소를 빼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일관된 정책을 좀 추진을 할 때 제도에 대한 불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금 제도 자체가 저희 세대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 개인 자체 운용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나중에 받는 게 훨씬 좋지만 항상 저희가 저희 윗세대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이게 불리한 제도고 저희가 굳이 이것을 꼭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서 이 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개혁도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저희가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왜 해야 되지? 였지만 이제 중간에 점점 이래서 필요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연금 특히 개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세대 간에 또 많은 시각 차이도 있고 아직 완전히 저희끼리도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서로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강성호 박사님이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험연구원에서 국민연금에 관심이 좀 많은 MZ세대들과 또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벽도 좀 느꼈고 또 한편으로 공감되는 부분도 좀 찾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제도적 측면에서 이렇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어떤 이력 이런 것들이 선배 세대로서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빨리 연금 개혁을 추진했었어야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후배 세대들은 이제 제도에 대한 일단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이 제도를 없앨 제도가 아니고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사회 연대감을 고려했을 때 제도는 유지되고 어떤 발전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도를 조속히 합리적으로 개혁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준다 그러면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좀 줄이면서 연금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